오복벌구 농장 양대군입니다. 지난 3부에서는 정말 나만 간직하고 싶을 정도의 노하우를 담은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러한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 우리 이태현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실 4부 내용 또한 저번 3부의 로얄젤리 기초 심화 과정 내용보다 더더욱 심도 깊은 내용을 담았으니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공부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사회말입니다. 이게 뭐 늘 반복되는 내용인데 시기별, 내경, 순환 및 패턴, 그다음에 뭐 시기별 벌칙 배열, 그다음에 분봉열 제어하는 건데 분봉열 제어. 분봉열 제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분봉열이 일어나는 위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번성하고 번성하다 보면 얘네들이 어느 위치에서 분봉열이 스타트 되냐면 볼통벽에서 1번, 2번 장부터 이제 분봉열이 스타트 되는데 1번 장에서 숯불 양성을 하고 2번 장에서 왕집을 짓습니다. 왕대 달고 여기 이제 상황이 격해지면은 3번 달고 이런 어떤 단계를 밟기 시작하는데 이게 분봉열 이제 초기 신세입니다. 근데 초기 신세도 없이 바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0중 8구 왕의 문제입니다. 한 본문 안에 여왕벌이 필요하지만 여왕벌이 한 군을 장악하는 게 아닙니다. 1벌의 군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1벌에 의해서 왕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왕이 없으면 1벌들은 왕이 놓은 안에서 또 왕대를 만들어서 또 번성할 방법을 또 강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왕은 중요한 도구이긴 한데 왕을 장악하는 것은 1벌입니다. 1벌 무리가 왕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로얄젤리 생산을 하든 꿀을 따든 관리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는 1벌의 꿀집을 어떻게 만드냐가 관건입니다. 왕은 도구입니다. 산란하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유봉을 생산해주고 후대를 계속 강군인 상태를 유지시켜줄 도구일 뿐이지 왕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뭐 유전적으로 봤을 때는 왕이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 때문에 필요로 하는 도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벌이 본군 안에 모든 내용을 다 장악하는 겁니다. 왕이 이제 산란 갓 들어간 신앙을 유입시켜도 1벌 무리가 마음에 안 들면 제거를 해버립니다. 근데 야 이거 왕 쓴지 한 3년 됐는데 그래도 산란은 좀 해. 1벌이 그 구왕을 선호하면은 구왕을 절대 버리지 않고 왕대를 못 만들게 만들지도 않고. 근데 이거를 관리의 어떤 기법으로 해결을 해내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소비 회전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 본군이 각각의 본군이 가지고 있는 중심의 핵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가 가늠하며 그 가늠한 핵의 크기가 내가 설정한 소비의 절반 이상이 넘어가면 나중에 후에 일어날 문제가 분봉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안이 뭐냐면 이제 군집 전체를 볼통 중앙에 옮겨서 양 가쪽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환기와 습도와 온도를 제대로 순환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분봉열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아유 또 왕대 달았네. 왕대 따는 게 아니고 왕대 따고 숯불 따서 그 소비를 그대로 중앙에 딱 놓고 위에 소비도 그대로 중앙에 딱 놓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근데 분봉열이라는 게 지연은 시키는 거지 막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봉열을 제어한다는 건 완전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산하고자 하는 벌 양의 일정 양의 양을 넘었으면 그 벌을 그 안에 묶어두려고 하지 마시고 묶는 방법도 해봤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분봉시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 분봉시키는 게 아니라 태어나올 벌들만 골라내가지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분봉시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시간적 여유를 벌어놨다가 예를 들어서 꿀 따러 갔는데
군 따라가기 전부터, 아카시아 군도로 가기 전부터 군복열에 시달리기 시작한다. 맨날 이건 뭐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왕대 따고 있는데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나가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었거든요. 참 분봉된 것 시작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안 내킨 일이라는 거죠. 얘를 제어할 방법을 찾으려고 정말 벌을 미어터지게 강하게 키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분봉 나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이 분봉열 제어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결정적인 뭐 이유 말씀드리면 분봉 나간 벌들이 처음에 어떤 균형 없이 그냥 웅성웅성 있다가 뭐 일정 시간 지나면 조금씩 동그랗게 뭉쳐집니다. 걔네들 딴 데 이동 안 하고 그 자리에 딱 안착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집 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식량을 조정할 이제 집을 공간 창고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벌집이거든요. 거기서 분봉열 제어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벌통 안에다가 적용을 시켰더니 아니나 다를까 왕대를 안 달고 왕산란은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 느슨하게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흐름이 분봉 나갈 시점까지 가다가 중앙배열 하나 딱 했을 뿐인데 안정된 건데 그게 뭐냐, 이 본부 중심으로 만약에 100개 두었을 때 5장 설정하고 3매 이상 넘어가는 형태의 4매 이상 넘어가는 형태의 그러니까 속이 5장 들어가면 벌통의 절반 정도는 들어간 거거든요. 벌통 공간 절반 이상의 벌이 넘어섰을 때 그때는 이제 분봉열로 가는 단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때는 1번 장 들어보시면은 순벌집을 지정지는답니다. 하나는 얄밉도 심지어는 1벌방을 개조한다든가 소초를 넣으면은 소초도 수벌방으로 이렇게 개조를 하시는 그게 분봉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해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는 신앙 바꾸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신앙 바꾸도 분봉열은 똑같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돈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그 공군 내에 장악하는 그 내용은 일벌들이 장악하기 때문에 분봉열 자체를 신앙 바꾼다고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왕을 유지하더라도 분봉열을 제어하려면 소비 중앙배열하면 다시 군풍이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때리를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상충되는 게 뭐냐면 로얄들의 생산의 원리는 분봉열을 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식량을 과다하게 줘야 되고, 그리고 특히 우밀기를 기준했을 때 식량을 과다하게 주거나 뭐 봉군을 격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지원군을 쓰거나 그런 내용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역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증명했고, 그러니까 사행관리 기술이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바뀐 기술이 국제 기준과 기준했을 때 맞아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한보론입니다. 이제 이 PPT가 나오기 전에 PPT는 이 강의 자료는 왕을 1년에 최소한 3년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됐을까? 실제로 시행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조금 실천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분봉열 제어하는 방법을 몰랐을 때 한 얘기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신앙으로 바꾸자. 그러면 1년에 왕 산란 주기가 한번 신앙으로 스타트 딱 끌어서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리듬을 타면 되죠. 산란을 쭉 타고 올라갔다가 천천히 그 다음에 정적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쭉 올라타고 쭉 내려가면 돼요. 이 상황에서 분봉열과 딱 일본 말로 아다리가 딱 걸리면은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제어하는 방법으로 과거에는 단순하게 왕교체를 하는 걸 방법으로 수단으로 썼는데, 그럴 필요 없이 부왕도 지 목만 잘한다고 그러면 분봉열이 왔을 때 오기 전에 분봉열 일정 세력의 상황이 넘었으면은 월동 전체를 이제 중앙배열하는 형태로 관리하면 부왕도 박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왕 올해 약피해 안 받고 다행히도 살아남은 종봉들은 지금 현재 2년, 3년, 지금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에 쓰는 동안 1년에 로얄 생산이 얼마나 격하게 들어가는데 산란량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정말 마루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막 너덜너덜하고. 그런데도 다음에 돼보면 좀 걱정스러운데도 잘합니다. 부왕이라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문제는 뭐냐? 근본적인 문제는 분봉열
분봉열이라는 어떤 충격에 의해서 왕몸이 탁 들어버리면 여왕벌이 산란하는 산란 기관들이 다 위축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충격받으면 다시 회복했을 때 100% 컨디션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분봉열 자체를 제어를 시켜버리면 왕을 굳이 바꿀 필요 없다. 지 명을 다할 때까지 써야 된다.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왕벌의 운영이라는 것은 분명히 무조건 산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세력에 따라서 벌물이 스스로가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먹이 관리. 아까 말씀드린 내용. 숙성된 꿀과 숙성된 화분을 쓴다. 그런데 숙성되지 못한 식량을 쓸 경우에는 반드시 탈이 옵니다. 그 탈이 뭐냐? 첫 번째 설사병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설사병으로 인한 2차적 문제가 발생하죠. 그 다음 그게 뭐냐면 노점화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로얄젤리 생산량에서도 부족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품질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내검 선언 및 식별 패턴입니다. 7일 주기적 내검입니다. 이 7일은 유밀기를 기준한 겁니다. 유밀기 때는 벌이 늘어나는 번식력이 최고점에 달하기 때문에 유밀기 때만큼은 7일 주기로 전체 내검턴이 돌아가줘야 된다. 이것은 꿀이 아닌 로얄젤리를 기준하는 겁니다. 만약에 꿀을 따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7일 내검 주기를 한번 몇 동 시험 삼아 지켜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수확량에서 확 차이가 납니다. 단 꿀이 난다라는 조건이 걸려요. 올해처럼 꿀 안 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끝나면 돼요. 어떻게 해야지 꿀을 많이 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꿀이 나야지 꿀 뜨는 것이고 꿀 안 나면 무슨 있습니까? 벌을 뭐 밟아 넣니, 뭐 쑤셔 넣니, 뭐 포개 넣니, 뭐 덧방을 씌워가지고 벌을 그냥 뭐 우겨 넣어야 된다니 뭐 아니 그럴 것 같은 거지. 대상 한 10통 한 통에다 딱 때려보다 받아가지고 나가버리면 누구보다 꿀을 많이 떠야 되는데 꿀 안 나면 끝나면 돼. 다 소용없다는 얘기지. 이게 뭔 얘기냐? 단순하지 않습니까? 꿀이 나야지 꿀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참 저도 벌 무식하게 나가고 되게 사람인데 지금은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꿀 뚫어 나가도 참 썰렁하다 싶을 정도로 담아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번성하기 위한 벌들은 끊임없이 먹이를 가져오는데 번성된 벌은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분봉하는 겁니다. 분봉하는 거기 때문에 단발적인 생산으로 봤을 때는 초반군이 유리하겠지만 장기적인 생산으로 봤을 때는 초반군은 별로 메리트가 없다. 수익적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주기적 내검을 통한 착복력을 키우며 계획된 산란을 유도한다. 로얄젤리 생산에서는 이게 생명입니다. 유봉 생산을 어느 양만큼, 어느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했냐에 따라서 생산량이 결정납니다. 뭐 품질은 문제처럼. 그 다음에 여왕벌의 산란 주기 체크. 어차피 내검을 하면 이제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1번부터 5번장까지. 그러면 1번부터 산란을 해나갔을 때 면적량이 어느 정도며 몇 장 정도의 산란이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쪽 중판에 걸리는 그 라인의 번호 소비가 내가 계획한 대로 산란이 나가고 있는가는 내가 어떤 계획으로 관리를 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밀기 때는 중판을 보통 4, 5번장에서 중판을 만들어냅니다. 나머지는 4, 5번까지 산란이 밀어나간다는 얘기는 바깥에서 꿀이 들어오는 이상은 다 개상으로 끌어올려진다는 얘기죠. 밑에는 본판 이외에 산란 내용 이외에는 어떤 것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꿀을 들 때는 이것만큼 유리한 게 없습니다. 벌 많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 많이 듭니다. 젤리도 아주 정상적으로 생산이 잘 되고, 왜냐? 그만큼 유봉이 생산되니까. 뭐 단적인 예가 이런 공판, 이런 용도로 이제 공판을 만들어내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벌집의 회전율, 아까 얘기한 내검 툴을 볼 때 이것저것 여러 가지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1번 소비의 상황, 2번 소비의 상황만 체크해야 되죠. 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에 와서는 그런 내용을 굳이 들어서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뚜껑 여는 순간 모든 게 다 눈에 다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검을 해야 돼서 소비를 만져야 될 상황과 안 만지고 그냥 넘어가도 될 상황을 반드시 구분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줘야 되거든요. 벌집 회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내검 주위에 턴을 만들었을 때 이 약속 내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시기별 군집의 패턴 읽기, 예, 봄 소비 양입니다. 그러니까 군집의 양과 소비의 양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내가 이 꿀벌들을 내 손아귀에서 통제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봄에 이건 대략 한 20여 년 가까이 이제 벌을 하면서 가장 1인 체제로 운영했을 때 이 소비의 양이 가장 적합하다. 그 양이 1층에 5에서 6매, 그래서 2층 6에서 7매. 이게 소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벌이 많든 적든 그건 문제가 아니고 소비가 양이 적으면 뒷공간에 넘어가서 헛집 달고 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헛집은 당연히 달아야 되는데 헛집을 안 달고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소비 하단에 헛집을 달아서 거기다 숯벌집 받고 그리고 숯벌집이 늘어나는 양만큼 왕대를 달리셔야 됩니다. 분봉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에 빈공간에 넘어와서 헛집을 단다는 얘기는 그만큼 분봉열이 제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분봉열이 제어되는 척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 예를 들어서 소비 헛집이 진짜 소비 크기만큼 달아놓으면 됐어. 그러면 밀 걷어내고 따로 모아놓으면 돼요. 그 밀란 먹여가지고 팔아먹고. 그리고 소비를 많이 짓는다. 야, 저게 헛집 달면은 소초 한 장이 없어진 건데 소비 한 장이 아깝다고 또 소초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벌의 핵의 중심이 힘이 커지는 게 아니라 계속 분산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소초 때문에 묶을 수도 있지만은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초가. 소초는 필요 이상으로 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조사업 이리저리 많이 봤지만은 1년에 소비 만드는 양이 불과 벌량에 비해서 많지 않은 편입니다. 평균 한 1000장에서 한 1800장 정도가 끝나거든요. 여름 모빌기입니다. 여름 모빌기면 이제 우리가 보통 기준하는 밤꿀이 끝난 시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밤꿀 끝나면 꿀 들어올 거고 화분 들어올 거 없습니다. 꿀 화분 외에 생산할 것이 로열티 빼고는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소비량을 더더욱이 줄여서 어차피 덥지 않습니까? 너무 덥습니다. 이때는 진짜 소비 한 장이 문제가 아니라 뚜껑 여는 게 곤욕스럽습니다. 뚜껑에서 얼마나 열이 많이 올라오셨습니까? 1층 소비 한 4-5장 넣고 그 다음에 2층에 한 5-6매 정도 넣어서 이제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을 역시 마찬가지로 1층은 4-5매, 2층은 5매입니다. 2층은 5매 이상 안 넣습니다. 오히려 더 줄여버립니다. 많이 줄일 때는 계상에 딱 2장 한 당겨놓고 4:2로 구성을 맞춰놓고 찌를 보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소비 매열법, 군집의 중심 잡기. 이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본군의 핵의 중심, 하단에 힘을 실어라. 제가 이제 저한테 벌을 배우는 우리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단에 힘을 실어라. 그 힌트만 주고 그냥 가만히 방치시켜 놓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본다고. 그러면은 진짜 좀 희한하게 해놓거든요. 착공의 힘을 활용해라. 착공의 힘. 그 착공이 곧 생산량을 가늠하는 겁니다. 공량을 가늠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순환. 사진 보시면 딱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시면 힘이 빈 공간이 거리 늘어지긴 했지만 본군의 힘이 1번, 2번, 3번 반까지 힘이 중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딱 봐도 위에서 내려봐도 거리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게 좀 확인되시죠? 저희 방법은 로열티 생산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 상태를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단지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응애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응애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공구의 크기가 줄어들 뿐이지 중심권은 항상 1, 2, 3번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분봉열 제어하는 방법. 군집 위치를 움직여라. 사진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검 회전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 이제
보통의 경우는 4번장 중판을 쓰고 그 다음에 식량장을 그냥 놔두거나 위로 끌어올려 버립니다. 근데 여기는 보통 식량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거의 다 산란을 거의 각 비슷하게 잡아내거든요. 3번 공간을 끌어올려서 이 빈 공간을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고 위에 있는 식량을 내립니다. 이제 내려서 공간 터진 거 식량이 살짝 밖에 있는 거를 1번 내놓고 이런 형태로 계속 밀어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번과 3번과 4번 사이에서 핵의 중심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로 젤리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공은 유기적으로 그 선에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희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힘의 중심을 중앙으로 옮겨가는 단계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이 유밀기 중앙 배열했을 때 생산 젤리들이 여기 젤리들이거든요. 중앙에 다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하단에는 하단 힘의 중심인 하단 산란실에는 핵의 중심이 소비 중앙에 걸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터져 나오는 유공들이 늘어났을 때 공간을 압박시키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앙 배열했으니까 공간을 압박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계산 한 통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양이 5만 마리 정도를 기준 잡았을 때 최대 6만 마리까지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하고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왕대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왕벌의 생산에 맞는 품종 선택입니다. 이 자리는 젤리를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로열 젤리에 필요로 하는 생산에 필요로 하는 품종을 써라. 일반왕이 좋다, 뭐 다수왕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는 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젤리를 뽑는 거지. 뭐 어디 백팩 뽑아가지고 1년 먹고 살겠습니까? 로열젤리 전화 받았을 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업화된 젤리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다면 거기에 걸맞는 품종을 써야 됩니다. 품질은 그 선 안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일단 생산량이 나와야지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생산량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생산합니까? 내가 일반하게 젤리를 뭐 1000병 뽑았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테네시대의 품질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다량의 상업화된 생산을 했을 때 품질을 어떠한 사용 관리 방법을 통해서 만들 것인가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쉽게 확보 가능한 품종을 선택해야 된다. 참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육종이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장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 실제 종사하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문제점이 생겼네. 아유 양봉이들이 뭐 욕을 얼마나 하는지 보고서 하는데 그럼 하지마. 그럼 끝납니다. 대한민국 육종이라는 건 없어집니다. 누군가 하겠지. 근데 그게 과연 공신력이 있을 것이냐. 그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국립종목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도 제가 거래를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 신뢰에 대한 문제죠. 그 신뢰가 왜 중국에 맡게 됩니까? 중국에서 어떻게든지 알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젤리 다소강이 필요해서 누군가가 밀수를 했을 때 섰어입니다. 젤리 생산은 잘 되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병이 많이 온다든가 촉병, 뭐 부적병. 보통 젤리 다소왕들 그러니까 다원종에서 나오는 벌들의 가장 큰 취약점은 제가 종합해 보니까 촉구병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곰팡이균에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쉽게 확보가 가능한 품종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애매하죠. 그래서 이왕이면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의 여왕벌을 내가 오더를 넣으면 쉽게 공급받아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갖춰졌으면 합니다. 여왕벌의 생활 기능 아까 말씀드린 오랄 대략 요 패턴을 반드시 잘 활용을 해야 되겠을 겁니다. 보통 제가 해보니까 여왕벌 한 마리를 기준했을 때 뭐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신앙이든 구황이든 어찌됐든 어떤 조건 안에서도
평균적인 산란 리듬은 대략 한 2주 정도는 오름세인데, 근데 평균 한 일주일 내지 한 10일 정도는 평행선을 걷다가 여기서 분봉열이 오거나 봉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산란이 확 꺾여 들어갑니다. 이게 왕의 문제냐, 아니면 일본 무리의 문제냐, 아니면 봉분 자체의 문제냐는 봉주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란 리듬은 이제 어떤 패턴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걸로 보지만 이걸 딱히 뭐라고 제가 설명하기는 있는데, 공장에서 내공하면서 이야기를 하자면 술술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애매모호한 게 계획된 산란밖에